아저씨 부인이 나 되게 좋아하는 거.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강태주, 유지연, 서지우. 이 세 사람은 결코 좋지 않은 관계인데요.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니,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강태주, 유지연 부부는 40대 중년의 유명 탑 뮤지컬 배우 부부였어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죠. TV 예능 프로에서도 인고 부부로 유명하고 중년의 나이에도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여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도 받고 있는 부부였는데요. 2023년 봄 어느 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유지연 씨는 남편의 아침을 챙겨주고 먼저 출근을 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자신의 학생 서지우 양이 인사를 합니다. 서지우 양은 보시다시피 아주 수수하고 인상이 선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학생이에요. 유지연 씨 역시 항상 인사성이 밝고 열심히 사는 지우 양을 예뻐라 했죠. 오후쯤 유지연 씨의 강의가 모두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이었어요. 학교 앞에 지연 씨의 남편 강태주 씨가 차로 지연 씨를 데리러 옵니다. 마침 오늘 일이 없었대요. 강태주 씨는 유명 뮤지컬 배우답게 멋진 차에 옷도 비싸 보이는 옷을 쫙 빼입고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차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지우 양인데요. 서지우 양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퇴근하는 강태주, 유지연 부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지우 양의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작고 허름한 집이에요. 지우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뒤 서지우 양은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지우는 단칸방에 박스로 칸막이를 한 자신의 간이 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자신의 손톱을 깨물며 아까의 일을 생각하며 되뇌입니다. 그 차, 그 옷, 그 가방 다 내 거여야 했어. 손톱을 바드득바드득 씹으면서. 지우야, 밥 먹어. 할머니는 없는 살림에 사랑을 담아 저녁밥을 차려 오셨어요. 작은 상에는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햄, 나물 등이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 지긋지긋해. 왜 맨날 김치찌개야? 남들은 외식도 하고 집에서도 고기도 예쁘게 차려 먹는데 우리는 맨날 김치찌개, 계란, 나물 정말 지겨워. 난 방도 없잖아. 지우야,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누가 우리 허름한 집 산다고 놀리기라도 한 거야? 할머니가 가서 진짜 그만 좀 해. 할머니가 가긴 어딜 가. 또 나 그 늘어난 티셔츠 입고 가서 나 또 창피하게 하려고? 지우야, 할머니, 할아버지 다 싫어, 정말. 지우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됐어! 하고 이불을 푹 뒤집어 씁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곤란하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보입니다.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어렵게 사는 지우 양이 아픈 손가락이라 웬만한 일로는 원래 지우 양에게 야단을 잘 치지 않아 왔습니다. 또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했나 해서 걱정을 할 뿐이었죠. 안 그래도 중학교 때 중고로 맞지 않는 교복을 입혀 학교를 보내고 할 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잘 야단을 치지 못하시겠더래요. 마냥 안쓰럽기만 하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인 것 같고. 그 시간 이불 안에서도 지우는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나는 갖지 못하는가. 그러다 휙 일어나 알바를 나가요. 물론 이 정도 말썽을 피우는 손녀라면 일도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 떼를 쓸 것 같은데 졸라도 나올 게 없는 걸 아는 지우 양은 알바는 다닙니다. 야간에 고깃집에서 알바도 하고 주말에 카페에도 가고. 그리고 밖에서 지우는 집에서 하는 딴판이었어요. 별명이 스마일 걸을 정도로 밝고 예의 바르고 열심히 사는 여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벌어봐야 자신이 부러워하는 유지연 씨처럼 명품을 살 수도 좋은 집에 살 수도 멋진 남편도 없었죠. 할 수 있는 건 그저 남들 앞에서 가난을 조금이나마 숨길 수 있는. 친구들이 카페에 가자고 하면 아메리카노와 케이크를 앞에 놓고 수다를 떤다거나 비싸지는 않지만 남들과 잘하면 비슷하게라도 꾸밀 옷 정도?
지우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케이크도 드셔보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지우는 남의 시선은 무척 신경 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선 원망만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를 잘못 키워 자기를 버렸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지우는 유지연 씨를 만날 때마다 밝게 인사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이쁨을 받는 제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수업날, 그날은 바로 유지연 씨의 생일이었는데요. 꽃이 배달됩니다. 바로 남편 강태주 씨가 보낸 꽃이었죠. 모두에게 축하를 받는 유지연 씨. 근데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저 남편을 빼앗으면 저 옷, 저 가방, 저 꽃도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 남편을 빼앗겠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아무튼 그날 밤 지우 양은 다시 손톱을 바득바득 씹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는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낡은 가방에 자신의 짐을 막 싸요. 지우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밤중에 왜 그러냐며 어딜 가려고 이러는 거냐 난리가 납니다. 지우를 말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 집 나갈 거야. 나 찾지 마. 하고 매달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뿌리치고 무작정 집을 나와요. 그리고 유지연 씨가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었기에 유지연 씨의 퇴근길에 눈에 띌 만한 곳에 앉아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지우를 유지연 씨가 마침내 발견합니다. 유지연 씨는 왜 그러고 있냐며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봐요. 그때 지우는 연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연기를 거짓말에 사용합니다. 엉엉 울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다면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아주 불쌍한 연기를 하면서 서럽게 웃는데 그런 지우를 보고 지연 씨는 지우야 우리 집에 가자. 일단은 오늘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고 내일 푹 자고 다시 어떻게 할지 우리 이야기해보자 하며 시한폭탄인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자 남편 강태주 씨는 앞치마까지 하고 늦게 퇴근한 아내를 밝은 모습으로 딸아이와 함께 마주해요. 강태주 씨는 얼마 전에 긴 뮤지컬 공연이 끝나고 잠시 쉬는 기간이라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를 잘 도우려고 했죠. 강태주 씨와 유지연 씨는 6살짜리 딸아이를 한 명 슬하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강태주 씨와 딸 유아는 예상치 못한 손님에 잠깐 당황을 하는데 그때 지우는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연 교수님 제자예요. 하고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유지연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렇게 강태주, 유지영, 강유아, 서지우 이렇게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해요. 꼭 한 가족같이. 지우는 그 와중에 밥을 먹으면서 집을 몰래 스캔하며 속으로 여기가 내가 살 집이지? 반찬도 비싼 거네. 여기 오길 잘했어. 서지우 너 계획 한번 제대로 했다. 하고 생각하는데 유지연 씨는 지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밥 먹어.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며 한없이 친절을 베풉니다. 속으로 지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식사가 끝나고 지연 씨는 자신은 샤워를 하러 가겠다며 지우에게도 편한 옷을 꺼내주면서 씻으려면 거실에 있는 욕실에서 씻으라고 해요. 편한 옷에 스킨케어할 제품까지 챙겨주면서 지우는 가면 갈수록 이 집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음날 지우는 아픈 척을 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있어 보려고. 지연 씨와 태주 씨 부부는 유아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지우에게는 좀 푹 쉬라며 어제 마음고생하고 추운데 앉아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지우만 집에 두고 모두 외출을 해요. 강태주 씨도 후배 공연하는 데 가봐야 하고 해서 지연 씨는 수업을 하러 가고 이제 진짜 지우 혼자 이 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자 눈빛을 싹 바꾼 지우는 집을 다 둘러봐요.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지연 씨의 옷장을 열어 옷을 입어보고 춤도 추고 안방 안 욕실에서 샤워까지 마치죠.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인데 또 지우가 영악하잖아요. 이게 들키게는 하지 않아요. 욕실도 그대로 청소해놓고 옷도 있던 대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빨래 바구니에서 자신의 수건이 있는 걸 보고 지연 씨가 약간 의아해하기는 해요. 그래도 지우가 자신의 안방 욕실까지 들어와 샤워를 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오후쯤 되자 강태주 씨가 유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지우에게 두통약을 주면서 몸은 좀 괜찮아졌냐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사정이 그러면 정확한 지낼 곳 생길 때까지는 잠시는 우리 집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우는 강태주 씨와 유지연 씨의 집에 일단은 살게 돼요.
살다 보니 지우가 유아도 잘 놀아주고 부부도 괜찮다. 우리 부부 다 바쁜데 이렇게 유아에게 좋은 언니가 생겨서. 지우 씨는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연기지만 두 부부가 바쁠 때면 집안일도 돕고 유아도 돌보면서 점점 신뢰를 쌓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지연 씨의 후배가 영국 뮤지컬에 캐스팅되어 공연을 가게 되고 마침 강태주 씨는 단계로 강연이 있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생기죠. 보통 같으면 부부 동반으로 가 후배 공연을 보러 갔겠지만 이번에는 지연 씨와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지연 씨는 항상 옷도 수수하게 입고 화장기도 없고 순수하고 착실한 지우와 남편이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았나 봐요. 나이도 자신과 27살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을 때 집안일도 도와주고 유아도 돌봐주고 하면 좋겠다 하고 혼자 일주일 동안 영국으로 떠납니다. 딸 같은 애인데 하면서. 이틀 뒤 외출을 했던 지우가 처음 보는 노출이 있는 옷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귀가를 해요. 강태주 씨는 처음 보는 지우의 섹시한 모습에 당황을 하는데 지우는 자기가 연기자 지망생이다 보니 단역으로 영화의 클럽씬을 촬영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꾸민 거 어색하죠 하며 또 순수한 척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지러워 하고 식탁을 잡으며 컵을 깨고 치운다면서 손을 베어요. 일부러. 강태주 씨는 베인 손에 소독약과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까지 붙여주며 치료를 해줍니다. 둘 사이에 약간 묘하고 야릇한 기운이 흐르는데요. 강태주 씨는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 유아를 재우러 황급히 자리를 피해요. 그런데 유아의 방에서 나왔을 때 이번엔 지우는 몸에 수건만 두른 채 젖은 머리를 닦으며 욕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우는 유혹의 눈빛을 보내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하게 되고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날 이후 둘은 완벽한 불륜 커플이 되었어요. 유지연 씨가 영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을 함께 보내요. 아저씨 부인이 나 되게 좋아하는 거 알아? 내가 되게 착하고 착실한 학생인 줄 안다? 웃기지. 내가 아저씨랑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유지연 씨가 돌아오고서도 지연 씨가 집만 비우면 둘은 애정행각을 참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륜을 이어간 지 2달, 이제 이 둘은 집에만 있지 않아요. 밖으로 나갑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강태주 씨는 마스크도 하고 최대한 가리고 나가긴 했지만 근데 또 이 부부 지인들이 많거든요. 지인들은 강태주 씨 뒷모습만 봐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강태주 씨가 서지우 씨와 단둘이 차를 타고 웃으며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지연의 친구였던 선아는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지연아, 너희 남편 어떤 젊은 여자랑 차 타고 가던데 너 괜찮은 거야? 너희 부부 아무 일 없는 거지? 집에 돌아온 지연 씨는 약간 착잡한 기분으로 조용히 방에서 강태주 씨에게 물어요. 여보, 당신 지우랑 단둘이 어디 갔었어? 무슨 소리야? 아니, 선아가 당신이 젊은 여자랑 차 타고 가는 걸 봤다고 해서. 그거 지우가 급하게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좀 도와준 것 뿐이야. 지연 씨는 어렵게 다시 한번 물어요. 당신 지우한테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건 아니죠? 그 말에 강태주는 무슨 그런 미친 말이 있냐며 그냥 애잖아 애 어린애 하고 더는 물어보지 못하게 해요. 지연 씨는 찝찝은 하지만 이렇게 넘깁니다 일단. 근데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우가 헛구역질을 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지연 씨는 지우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가요. 의사는 초조해하는 지우에게 임신이라고 말하고 지연 씨는 누가 이랬냐며 너 아직 어린데 어쩌다 그랬냐고 아님 누구한테 당한 거냐면서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제 초조하던 지우는 태세를 바꿔 교수님, 이 아이 강태주 씨 아이예요. 이제 강태주 씨는 내 거예요. 교수님이 없을 때마다 나 당신 안방 침대에서 강태주랑 함께 있었어. 내가 당신 거 다 빼앗을 거야. 그 옷, 집, 가방. 잘난 남편 다 내 거라고. 유지연 씨는 큰 충격을 받고 가슴을 부여잡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그들의 불륜 행각은 밝혀지고 그래서 이 불륜 커플 강태주 서지우는 잘 사나 보자 하니 강태주는 당연히 자기가 명예도 있고 자기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숨기려 하죠. 그리고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를 해요. 지우는 싫다 하며 싸우다 스트레스로 그만 유산을 하고 맙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해요. 사실 이 모든 것 낱낱이 세상에 밝히고 싶죠. 하지만 딸 유아를 생각해 별거만 하고 조용히 덮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둘만 있는 새로운 집에서 유아에게 미안하다며 엄마가 아빠한테 화가 아주 많이 나서 이제 유아랑 둘이만 살려고. 유아는 엄마랑만 사는 거 괜찮아? 어린 유아는 엄마가 아빠랑 싸운 게 아빠가 지원이랑 뽀뽀해서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지연 씨는 이 말에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나쁜 것들이 애 앞에서도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지연 씨는 이제 복수를 계획합니다. 2년 후 강태주와 서지우는 싸우다 결국 헤어졌고 시간이 흘러 서지우는 뮤지컬 신인상을 받고 인지도도 꽤 얻어서 주연의 자리까지 꿰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유지연 씨입니다. 지연 씨는 지우가 주연으로 공연하는 뮤지컬을 보며 그녀를 지켜봤고 뮤지컬 공연이 끝나자 퇴근길 뮤지컬 배우들이 공연이 끝나고 팬들과 인사를 하는 자리에 가서 선글라스를 벗고 지우야, 그때 너의 아이는 어떻게 됐어? 하고 큰 소리로 말해요. 지우는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바른 심성으로 유명한 지우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탓에 사람들은 지연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퇴근길 자리에서 쫓아내요.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이거 뭔가 쎄하다, 좀 뒤져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했죠. 지우가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땐 우편함에 아이를 유산하기 전 초음파 사진이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어떻게 벗어난 지긋지긋한 가난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연 씨는 이 복수를 강태주와 별거를 시작할 때쯤부터 계획했어요. 강태주와 서지우가 아이 앞에서까지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천천히 증거 사진과 자료를 모았고 이제는 그 사진들과 자료 등 하나하나씩 지우에게 보내며 피가 마르게 협박합니다. 지우는 이래서 얻는 게 뭔데요? 당신 남편이랑 살고 싶으면 살아. 다 늙은 아저씨. 나도 이제 싫어. 그만하라고. 그 말에 지우는 너 벌 받아야 돼. 네가 받을 벌은 네 마음이 깨지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전부인 가족을 잃었어. 딸아이에게도 상처를 줬지. 그러니까 너는 고통받아야 해. 언제 이 비밀이 폭로될지, 언제 네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불안하고 1초 1초 매 초마다 공포스러운 거 그거 다 겪으라고 벌 받아야지. 그렇게 지우는 점점 피가 말라갑니다. 뮤지컬 어워즈의 신인상에 이번엔 뮤지컬 푸른 진주의 주인공 역할도 맡았거든요. 일이 아주 잘 풀려서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계획도 있었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때를 지연 씨가 기다린 겁니다. 자신과 딸을 위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리고 푸른 진주 공연 시작 직전에 지연은 지우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요. 너의 모든 불륜 증거들, 사진들 내가 오늘 안에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지우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공연장에선 지우씨 뭐예요? 이제 등장해야 돼요. 하며 공연장으로 지우를 밀어넣어요. 지우가 연기해야 하는 씬은 조선의 백색증 환자가 영국의 신사를 만나며 경멸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여인이 되어 열기구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열기구를 탄 지우는 힘든 마음을 겨우 내린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내 세상이란 부분을 부르자마자 자신의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며 마지막 한 한마디와 눈물을 떨구고 그대로 안전장치를 풀고 뒤로 넘어가 무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지우의 세상은 영영 끝이 나고 공연장은 사람들의 비명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객석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며 복수를 했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이렇게 사망에 이르리라까진 생각을 하지 못해 죄책감 등 여러 감정이 듭니다. 강태주는 여전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강태주 역시 자신의 차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날 이후 딸 유아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는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